5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차상위까지.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제 경제 여력이 좀 취약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런 가스랄지 연료랄지 뭐 이런 시설들도 안전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사업으로. 이게 이제 가스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ED 조명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습니다.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 취지에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가스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복지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죠, 그죠? 이건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과 복지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근데 물론 이제 뭐 복지성도 있습니다만은 안전이 우선인데, 가스를 이렇게 뭐 밸브를 안 잠근다든가 켜놓고 깜빡 잊는다든가 하면서 이게 이제 화재라든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뭐 차상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거노인이 우선순위에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하면, 이건 뭐 예산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독거노인 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줘야 되고, 독거노인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노인계층 위에서부터 이제 연령별로 잘라서 우선순위로 또 해주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사실 이 가스 안전 시설은 전 가정에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전 가정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하되, 일단 독거노인은 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의회에 이제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안전 문제, 화재 문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니까 지금 뭐 제천이라든가 우리 밀양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무주군 내에서도 최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 뭐 설천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겨울철 화재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화목난로에서 화목 보일러 여기에서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산림의 뭐 불법 벌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화목난로나 화목 보일러가 가능하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화재 위험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설치가 됐고 또 그걸로 난방을 하는 이 서민층에서는 뭐 갑자기 또 보일러 바꾸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요거는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화목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일제 보일러 점검, 안전 점검을 좀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요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학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죠. 안전 점검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화목난로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안전에 관해서는 화재나 이런 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조례가 안전재난과에서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아마 그렇죠. 조만간 의회로 제출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30쪽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 해서 그 19억 9,700만 원에 이런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32쪽에 보면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 또 33쪽에 2018년 공선의 유통 관련 지원 사업, 35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 사업,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게 무주 농협과 구촌동 농협에 우리 무주군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APC 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 보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제 시설 이 개보수 사업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공산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이게 어쨌든 이제 그 APC 센터의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설물을 이제 뭐 이렇게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감정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 농협 측에서 받는 임대료도 또 올려서 받아야 되죠. 비율로 해서, 그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솔직히 민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시설을 할 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한 30% 정도는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농협 측에 일차적으로 부담이 더 가는 거죠. 임대료 부담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재산 가격이 형성된 재산 가격이 그러니까 재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죠. 네, 우리 투자 금액이 올라가니까 농협에서 임대료 부담이 올라가죠. 근데 농협 측에서는 그걸 손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농가한테 전가를 시키겠죠, 그죠? 이제 공선을 한다든가 할 때 농가한테 뭐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데 결국은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농가 부담으로 가요. 최종적인 기착점은 농가 부담이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처럼 중간 단계에 있는 상인들은 세금계산서 받고 뭐 해갖고 처리하면은 환급 받고 면제 받고 다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세금을 물듯이 지금 이 APC 센터 부분은 결국은 농협에서 우리한 그 군에다가 임대료는 내지만 사실은 농가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PC 센터 그 두 군데에 있는 APC 센터만큼은 우리 농민들의 지금 뭐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그 임대료의 개념보다는 위탁의 개념으로 가서 임대료를 그 면제해줘서 농가한테 농가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할 수 없나요?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모풍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설이 확충되고 기계설비가 개시되고 그러면 저희 이제 기존의 조례 방식으로 하면 1000분의 10 이내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평가 가격이 금방 말씀하신 높아지니까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임대료 부담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요 조례나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이나 하면 이제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 시행 규칙에 보면, 제가 몇 종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천동 농협 쪽에서는 이제 그걸 적용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무주 쪽은 또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더 사용료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는 이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수수료가 감면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감면된 수수료가 농가 수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농협 관련 또는 공선에게 회의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공선이나 농협에서 마진을 적게 먹고 그걸 농가 소득자한테 좀 보전을 많이 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5나 1000분의 10, 감정가나 매출액의 1000분의 5나 감정가의 1000분의 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예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조금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들려지는 얘기가 이제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그 개인 농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무주 군 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영동군 용하면 남항마을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좀 일부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해주고 있는데 공급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예, 15가구. 15가구요? 당초는 12가구인가 공급해주기로 협약을 맺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쪽이 보면, 그 건축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구 더 늘어난 것 같으네요, 공급 가구 수가. 근데 지금 거기 요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요금을 개별 가구별로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영동군청으로부터 받습니까? 요금 징수 방법이? 지금 톤당 2,030원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고요. 분당 2,030원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예, 생산 원가가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개별인지. 네, 좀 조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금 징수는 이제 무주군 상수도 조례에서 이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남학동 메인 계량기에서 검측은 이제 우리 군에서 하고, 이 가구 계량기 검측은 이제 영동군에서. 그럼 요금을 영동군에서 일괄로 내는 게 아니고 메인 계량기 메인 계량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예. 그럼 우리는 영동군으로 고지서를 하나만 발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영동군에서 일괄로 영동군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요금은 지금 톤당 우리 생산 원가인 수도 원가인 2,030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요금 징수는 이제 우리 무주군 수도 조례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을 그렇게 맺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잘못된 협약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지금 시설사업소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다 지금 이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동군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 생산 원가를 받아야 되죠. 예. 이거는 우리 국민한테 받는 것 같이 받으면 안 되고 남학동 이 주민들한테 영동군청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영동군에서 공짜로 주든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영동군청한테 생산 원가를 받아야죠, 최소한. 우리 주민처럼 받으면서 우리 주민한테 받는 요금과 생산 원가의 차액만큼을 우리 군에서
세금을, 그 소중한 세금을 계속 그쪽으로 투입을 해줄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 계약한 가구 수도 11가구인가 12가구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본의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15가구.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늘어날 거예요, 그쪽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동군청에다가 담당 과장 계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생산 원가로 일괄로 지급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을 좀 변경시켰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불합리한 부분, 예. 좀 생산 좀 우리 무주군하고 좀 동일시해서는 안 될 부분, 이런 부분 좀 재협상해서. 이게 이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세금 체납이 있을 때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1,300원짜리 등기를 수차례 보내서 독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이게 행정인데 이 수도요금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용화면 전체의 수도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영동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연 위원님께서 와인동굴 주차장 필요성 말씀을 하셨는데, 3주차장 그것이 지금 공원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원계획 변경하기 전까지 그 관리공단하고 많이 협의를 많이 했어요. 공원 계획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까? 네. 공원 계획이 변경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예. 저희들이 이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경의 예산을 세우는 건 세우는 건데 네. 지금 공원 측하고 협의가 된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고 지금 3주차장 자리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소 있는 자리. 너무 멀지 않나요? 바로 밑에잖아요. 운동원 앞에 있는 자리. 근데 이제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전까지 저희들이 해줘야 될 또 그런. 그게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면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이게 고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1주차장을 2주차장 높이로 해가지고 2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게 더 쉽지 않나요, 오히려? 2층으로 하기가 참 이렇게 산에다 또 자연 여건도 있고 안 되면 아니 이제 2층으로 이제 철제 빔으로 하는데 네.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은 인테리어 기술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고 기둥을 그냥 보기 싫은 철제 모습이 아니라 나무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기둥에다가 우리가 머루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렇게 넝쿨을 우거지게 한다든가 여기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제 3주차장이 이제 협의가 잘 된다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 거기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옥천군이 소 브루셀라병이 지금 창궐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브루셀라병이 주로 옥천에서 발생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또 옥천에 우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농가에서 이렇게 좀 서로 거래를 한다든가 왕래를 한다든가 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전염병의 청정 지역인데 우리 무주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하고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농가에다 좀 주지도 시켜주고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A하고 구제역에 지금 막 혈안이 돼 있어갖고 이제 소브루셀라까지는 이제 아직 접근을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거래 내역이 있든지 그런 상황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가지고 방역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우 농가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놓치면 안 되니까 한우 농가에다가 이제 이런 지금 옥천의 사례 뭐 이런 것들 좀 주지시키고 그 거래를 좀 자제한다든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뭐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농기계 우리가 대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기계 중심으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이 전동가위라든가 뭐 결속기라든가 이런 또 소형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 덩치는 작은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전동가위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제 부담이 가니까 그런 것을 구입을 못 하는데 농기계 우리 임대 사업에 이런 그 품목도 좀 첨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으로 일단 농가에서 하신다면 우리가 품목을 지원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 사업으로 농기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농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조금 중소농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자니 부담이 넘어가고 그죠? 또 그냥 손으로 하자니 좀 힘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토양 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토양 검정을 한 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몇 년 정도? 토양 검정을 시작한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서. 예. 그러면 20년 옛날에는 이상. 간이 검정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밀 검정이 들어간 것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토양 검정을 한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있죠. 그 이제 저희 농지청의 흑토람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별 지변 단위로도 다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읍내리 100번지다. 그러면은 그 100번지에 20년 전에 토양 검정한 기록과 그동안 몇 차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비교 분석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농가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이제 해당 필지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야. 그러니까 이제 토양 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정 결과만 농가에다 통보해주고 그 결과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축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2,500점을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제 전략적인 부분하고 이제 개인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경우는 이제 전략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가능할 테고 그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될 테고 이제 개인적인 경우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일반 농가에서 매년 이렇게 의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하면 자기 토양이 점점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나빠지고 있다, 어떤 성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토양 검정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친환경 인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혹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토양이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급자 입장에서 업무를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본 의원한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랄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기관이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관. 근데 그쪽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급여 성향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게 4년 전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 당시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작년에도 좀 그런 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단체나 시설에서 그런 문제들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연초에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설 단체에서 이제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숙지를 못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이제 재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지고 연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게 급여 날짜가 늦어지게 되면 카드라든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해야 되는데 생활에 이제 계획된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좀 겪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미리 좀 관계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인사가 해서 직원들이 바뀌고 이제 이러다 보면 조금 그런 사례가 네네 1월달에 또 인사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경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는데 좀 어쨌든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취사도 좀 하죠, 그죠? 네. 네. 근데 취사 인원 지원이, 공공근로로 해주고 있나요, 지금? 네. 이게 공공근로가 이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단속이 되잖아요, 계속. 네. 끊어졌다가 지원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원 방법이 없나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영 부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했었고 같이 고민도 했었고 지금 이제 공공근로 이제 심사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지원을 하려고도 합니다만 공공근로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의 한계가 또 어떤 또 이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지원을 했어도 지금 시설을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근로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좋단 말이에요. 지원해주는 거는 공공근로 지원해주는데 끊어지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법 길어요. 공공근로는 이렇게 몇 달씩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금 좀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밥하고 설거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그런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운영비가 올해는 이제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저희들도 함께 좀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아까처럼 전폭적인 이런 지원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백 기간에서 한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그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백 기간에 조금 더 운영비를 또 추가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그 무주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이 개최 기간이 6월 21일에서 25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 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월드컵 개최 기간과 중복된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대책으로 등남운동장에서 거리 응원을 유도하겠다. 그거는 축구 월드컵에 대한 거리 응원이지 영화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날짜를 통상 6월 첫째 주 현충일이 끼어 있는 첫째 주에 하다가 이렇게 늦춘 거는 지방선거 때문에 늦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 날짜가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 고객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가,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과거에도 보니까 2014년도 산골영화제 때 선거 이후에 했는데, 흥행에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6월 첫째 주에 했는데,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예,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게 또 6월 21일 이때 하면은 흥행에 또 참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더구나 월드컵까지 겹치면 예, 날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월드컵이 6월 24일 날 물론 6월 20일부터 이제 6월까지 저희들이 그 산골 영화제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한국하고 멕시코 부분이 이 부분을 우려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우려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예. 이 시기가 장마 시작되는 시기예요. 장마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 정도면 거의 뭐 장마가 여기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뭐 요즘 몇 년간 계속 건장마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이게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제대로 비를 만나면 이거는 행사 굉장히 흥행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 이거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서 하든지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영화제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7월 말 8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이 제일 흥행에는 좋거든요. 우리는 야외 산골 영화제에 걸맞고 캠핑하기에도 편하고 좋고. 근데 그게 어려워서 6월 달에 한다면 차라리 안전한 6월 첫째 주에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영화제 재전위원회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을 했었고요. 이게 3월, 1월 초에 기간을 확정을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서 18쪽 보면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남대천교에다가 지금 사랑의 조명 그거를 제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이건 예산 낭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교량의 안전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예산도 삭감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미승인을 한 부분인데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고 지금 올리시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그 주민 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나 승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부적절한 사업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의회를 우습게 알면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이게. 예?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아주 비슷한 사례예요. 전에 있는 그 지자체장이 16억인가를 들여서 송도 신도시에 상징물을 건설을 했는데 현 시장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조명도 자꾸 꺼지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3억짜리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겠다. 예산의 그 낭비 사례. 예? 이런 걸로 해서 기사에 올라온 게 있었고 경북 군위군인가요? 뭐 대추 화장실 90억 들인 자전거 도로 다 폐허되어 있는 거 하면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 사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본회의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서 이거 부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올렸습니까? 아직 지금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앞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미료시켰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논의를 하든지 와서 상의를 하든지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또 올린다는 것은 그럼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8쪽 보면 우리 무주군의 지금 바이애슬론 팀이 굉장히 요즘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애슬론 팀, 우리 무주군 출신이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걸 좀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린다고 해서 메달이라든가 돼 있는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가 루지 종목의 8,000면의 박진영 선수. 네. 루지의 박진영. 예. 네. 스키 점프는 8,000면의 최서운. 예, 최서운 학생. 예. 그 다음에 바이애슬론 여자 안성면의 고은정 씨. 고은정. 예. 바이애슬론 여자부 무주배 문지 씨가 출전을 합니다. 예. 그러면 4명이네요. 우리 무주군 출신. 예. 지금 올림픽이 이제 바로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한 자체만 가지고도 그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런 경우는 좀 우리 국민들한테 프랜카드라도 걸어서 좀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같이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경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키 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으로 홍보라든가 이렇게 많이 홍보해서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억 원씩 예산 지원을 하면서 실업팀이랑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럴 때 한번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응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구천동 덕유 마을에 상가에 화재가 난 거 있죠?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덕유 마을에 잘 모르고 계세요? 그 화재가 났는데 1월 달에 났죠. 이제 그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이것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번졌단 말이에요. 번져가지고, 내 집에 피해를 줬어요. 내 집에 피해를 줬는데, 그 화재가 난 집과 그 옆에 있는 3개동은, 그러니까 이제 총 4가구죠. 4가구는 뭐 거의 치명적인 이제 화재 피해를 입어서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은 이제 그 누수 피해랑 이렇게 조금 있고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 화재가 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이제 그 3개동은 화재보험이 들어 있어요. 개인께.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일단 뭐 구상권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재를 발생시킨 그 본 건물, 그 소유자는 보험이 없는 거예요. 네, 보험을 안 들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이제 자기 주거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자기 사정이고, 보험사하고 뭐 어떻게 알아서 할 일이고, 민사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동건물이에요. 집합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복도랑 이렇게 공동 부분이 굉장히 이제 훼손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재 이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화재를 발생시킨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고 보험에도 안 들어져 있고, 물론 그 공동구간인 복도나 이쪽 계단이나 이쪽도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 측에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야 해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공동구간을 계속 그렇게 화재 흔적으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상가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이제 안전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뭐 재개발 내지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개인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 부분인 그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집합 건물, 공동 건물에 지원해주는 뭐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거시설이죠, 그 대부분.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시설이 아니고요. 집합 건물이죠. 개인 지분이 있는 시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계단이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지분으로는 들어가겠죠. 이제 뭐 지분으로 나누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서로 이제 공동의 책임은 공동의 무책임하고도 같은 말인데, 화재를 일으켜서 그쪽을 이제 피해를 입힌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무능하고 보험도 안 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근데 그거는 보험에서 안 해줄 거란 말이죠. 한번 그 부분을 현장 한번 보시고, 피해자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뭐 대안이 있는지 해결책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구간,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공동 구간만이라도 좀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 보면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예. 이게 주민자치센터 옥상에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외에 예.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태양열, 예, 목욕탕. 그게 노화되고, 예, 예. 그다음에 고장이 잡고 효율이 떨어져서 2015년도에 철거를 하고, 네. 별도로 그 직장에 보시면은 주민자치센터 농업용 창고, 예. 보관 창고 짓는 2층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옥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업용 장비 보관 창고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신축하면서. 신축하면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 2층은 그냥 옥상은 그냥 비워두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연싸움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그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여기 이제 농업용 장비 보관 창고 신축하면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도 태양광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옥상도 좀 아깝네요, 면적이.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답이나 임야를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 그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동호회 육성 지원도 있고 장기 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 이게 이제 콘도 5구자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없다가 이게 이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나마 5구자를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포함이 되죠? 예. 기간제는 대상이 안 되죠? 예, 기간제만 안 됩니다. 기간제는 안 되고. 예. 그러면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한 600명 정도 600명 정도 됐죠, 대상자가. 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공정하고 또 1년 사용할 수 있는 150일을 풀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평균적으로 4년 기다려야지 한 번씩 올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 이제 저도 뭐 이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파격적이에요. 아예 자체 콘도를 가지고 있고 전액 무료, 사용 일수도 1년에 막 2-3번씩 신청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우리는 보면 이게 너무 열악하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콘도 회원권만 구입을 해놓으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제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회원권 방만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을 좀 추가 구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 노조에서 처음에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콘도 회원권 구입하자고. 그때 이게 진짜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었는데 다른데 확인해보고 이용해보고 하니까 이건 너무 열악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양이라든가 먼저 검토를 좀 해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이 없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민선 초기에 예. 우리 무주군의 슬로건이 한국 속의 알프스였어요, 그죠? 자연의 예. 나라 무주. 예. 한국 속의 알프스, 자연의 나라 무주였는데 지금 그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군수님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 사라졌는데 저는 그 한국 속의 알프스 무주, 자연의 나라 이게 진짜 우리 무주의 가장 좋은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군수님의 그런 이제 그 군정 방침에 따라서 뭐 슬로건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공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리조트, 또 무주리조트의 각종 건물이나 이런 컨셉이 예전에 쌍방울 해서 건립을 할 때 알프스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티롤 호텔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설계 도면까지 똑같은 걸 갖다가 소품까지 같은 걸 갖다가 했었는데 지금 많이 좀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한국 속의 알프스 무주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이 무주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분들, 건축 인허가나 이게 컨셉을 잡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뭐 자료를 보고 이게 아니라 실제 현지에 가서 꼭 봐야 되겠다. 예. 이걸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방청석의 기획실 관계자들도 계시고 문화관광과 관계자들도 계시고 다 한데 이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만 5명, 6명씩이라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다른 쪽은 몰라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건축 분야 쪽하고 문화관광 쪽 분야, 이런 분들은 꼭 가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제노바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무주랑 비슷한 짤츠나 티롤이나 융프라우나 이런 데를 가서 꼭 보고 가슴 속에 담아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업무에 반영하고 컨셉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체행정과 예산 편성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지 견학이 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거기 한번 우리 직원들도 꼭 한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직하고 문화관광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진지 견학을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쪽이고 또 전문직으로 하면 건축직들이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행사 많고 경무에 시달리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뭐 한 5명씩 해서 선발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사기 진작이 진짜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문화관광과나 건축 일을 하다 보면 민원 발생하고 일은 힘들지만 시원하게 머리 식히고 또 가서 좋은 것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